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띵툴 수학 중2 상을 함께할 강원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네 번째 단원이죠?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학습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부등식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스텝 1 개념 다지기요. 4-1에 되어 있는 이제 부등식과 그 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부등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부등호.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뭐를 나타낸대요? 대소를 나타낸 거, 누가 큰지, 누가 크거나 같은지 등등등 그런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수하고 식의 이제 대소관계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자, 그때 자, 좌변이 있고요. 우리 용어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좌변이 있고요. 자, 우변이 있고요. 그 다음 양변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랑 되게 비슷해? 그치? 우리가 등식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생각을 해봐. 여기 부등식할 때 여기도 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자, 그때 자, 양변을 먼저 살펴볼까요? 양변이라는 건 이 부등호는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들어갈 애랑 이쪽에 들어갈 애 두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양변. 양쪽 달을 얘기하니까 얘네를 양변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요? 그렇죠. 좌변이라고 하겠죠.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요?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변은 뭐라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한대요. 좌변은 뭔데? 좌변은 부등호의 왼쪽 부분, 우변은요? 부등호의 오른쪽 부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별표 하나 칠래요? 자, 부등식의 표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부등식의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4개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보세요. 자, 여기 A가 B보다 어때요, 지금? 크다 라고 되어 있네. 그지? 부등호를 그냥 읽어주면 돼. 누가? A가 여기 있는 B보다 어때요? 크잖아. 그지?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라고 읽어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이걸 어떻게 읽어줄 수 있냐면 A는 B 초과다 라고도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를 봤어. 자, A는 자, B보다 어때요? 작네요. 그죠? A는 B보다 작아요.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를 또 다르게 어떻게 읽어줄 수 있냐면 A는 B 미만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초과와 미만은요. 이 부등호 밑에, 자, 이 부등호 밑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밑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와 미만은 여기 등호가 없어요. 빨간색 부분에 등호가 들어와 있지가 않아. 그러면 이쪽을 볼래? 여기는 뭐가 들어와 있어? 등호가 들어와 있네. 그죠? 보여요? 등호. A하고 B가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A하고 B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보자. 자, A는 자, B보다 큰 거는 맞아요. 그죠? 큰 건 맞는데 크거나 같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어주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도 읽어줄 수 있냐면 A는 B 이상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이상은요, 뭘 포함한다고? 등호를 포함해요. 알았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쪽 먼저 볼게요. 자, A는 자, B보다 어떻대? 작거나, 작은 거 맞아, 그지? 작거나 같대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A하고 B가.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읽어주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읽어주냐면 A는 B 이하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초과하고 미만 보세요. 초과하고 미만은 등호를 포함한다고 안 한다고? 등호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상이랑 이하는요. 그치, 등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거는 얘들아, 봐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A는 B보다 작지 않은 거잖아. 그지? A는 B보다 작지 않은 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대. 얘들아,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A는요, 크지 않는 거죠. A는 B보다 크지 않다.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노란 색깔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초과하고 미만 밑에는 여기 밑에 A하고 B가 같을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이상하고 이하는 밑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부등식의 해라고 되어 있네요. 부등식의 해.
얘들아 이걸 부등식의 해라고도 하고요. 자, 부등식의 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별표 하나 또 칠게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는 x값이라고 되어 있어. 잘 와닿지가 않잖아. 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등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할 거야. 자, 볼게요. 자, 부등식은요.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정식 먼저 볼게. 이게 CF야. 참고하란 얘기야. 자, 방정식은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방정식이 돼. 어떤 조건이요? 자, 세 가지 조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방정식에는요. 미지수가 존재해야 돼요. 미지수. 자, 미지수는요.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 그지? 그래서 미지수 x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이 방정식은요. 이 x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방정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가리키는 건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들어봐. 알지? 자, 방정식은 미지수 x가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이 되기도 해요. 이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자, 그러한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뭐라고? 미지수 x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참이나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어야 돼요. 자,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부등식은요. 미지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2는 3보다 어때요? 이거 읽어봐. 3은 2보다 크다지. 또 다르게 어떻게 읽을 수 있어? 2는 3보다 작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잖아. 잘 봐. 2를 기준으로 읽으면 2는 3보다 작다죠. 그치? 3 기준으로 읽으면 3은 2보다 크다예요. 그치? 누굴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읽는 거 나름이야. 근데 이것도 부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어떤 것도 부등식이냐면 미지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2x는 3보다 작다. 이것도 부등식이야. 자, 그래서 방정식과 비교해서 봤을 때 부등식은 꼭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등식에는 그치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지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x값에다 어떤 값을 넣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요. 따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선생님이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얘들아 x에다 1 넣어봐. 자, 그럼 x에다 1 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2죠. 좌변이 2예요. 우변은 여전히 3이죠. 자, 부등은 안 바뀌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자, 3이 2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x에다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요. x에다 4를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럼 좌변 뭐가 돼요? 2 곱하기 4니까 8이 되지. 우변은 뭐예요? 여전히 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호잖아, 지금. 그치? 봐봐. 자, 3은 8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리지. 아까 이 x에다 1 넣었을 때는 맞는 거고 x에다가 4 넣었을 때는 틀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미지수가 부등식 안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처럼 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거짓이 될 수도 있네요. 자, 그러한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에요. 얘는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었잖아. 얘는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참되게 하는 값. 지금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는 이 부등식이 참이었지. 내가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식 참이었잖아. 그때 이 x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해 또는 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등식을 참되게 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부등식을 참되게 하는, 보세요.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뭐라고 한대? 그 아이를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문제가 뒤에 계속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볼게요. 자, 부등식을 푼다 라는 표현은요. 결국에는 부등식의 해랑 똑같은 말 뭐? 근. 그거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뭘 하라는 거라고?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라는 말이라고. 해랑 근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4-2에 있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볼 건데 이 기본 성질은 얘들아 왜 배우는 줄 알아? 결국에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뭐라고? 자, 여기다 쓸게요. 너도 써봐.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왜 배운다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예요. 써봐요. 부등식을 풀기 위함. 그러면 부등식을 풀자.
부등식을 푸는 거는 뭘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렇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해가 똑같은 말? 근이라고 했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구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에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한 게 결국에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해를 구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아야 뭔가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약간 칼과 방패 같은 거지. 내가 전쟁에 나갈 거야. 그러면 칼과 방패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알아야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3번이요. 솔직히 파란색 별표도 아까워. 빨간색으로 별표를 3개 쳐볼래요? 빨간 색깔 별표로 자 3개를 치시고요. 얘는 반드시 언제까지?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또 대학 가야 되죠? 수능 볼 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볼게요. 자, 일단은 읽어볼게. 한국말로 나와 있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2가 3보다 작다. 맞죠? 이거 이렇게 읽는 거지. 2 기준으로 보면 2는 3보다 작다야. 근데 3 기준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3은 2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등식이 있어요. 내가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얘들아 같은 수를 더할 거야. 3을 더할게. 그러면 좌변에도 3을 더하셔야 되고요. 우변에도 3을 더하셔야 돼요. 좌변에 3 더하시면 뭐가 돼요?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죠. 우변에 3 더하시면 뭐가 돼? 6이 되지. 그 봐봐. 5는 6보다 어때? 작지. 그 다음 6은 5보다 큰 거 맞지?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그지?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2는 3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같은 수를 뺄 거야. 이번엔 3을 빼겠어. 뭐라고? 3을 뺄 거야. 3을 빼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3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3에다가 3 빼면 어떻게 돼? 3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 뭐가 돼요? 0 되죠. 마이너스 1이 크니 0이 크니? 0이 더 큰 거 너 아니? 자, 지금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보여? 같은 수를 자 양변에 당연히 좌변 우변에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다 더해주고 다 빼줘야 되는데 이쪽 좌변 이쪽 우변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빼. 자 이거는 같은 수를 더한 거고 이건 같은 수를 뺀 거잖아. 그지? 자 그런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지?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그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A하고 B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어. A가 B보다 작대. 근데 일정한 값을 내가 C라는 거를 지금 뭐 한 거야? 더했네. 일정한 값. 그러니까 같은 수 C를 더했잖아. 부등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 다음에 같은 수 C를 이번에 뭐 했어? 뺐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왜? 내가 보여줬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뭐라고 되어 있니? 같은 양수 동그라미 별표. 양수가 포인트야.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난 2하고 3을 참 좋아해. 아주 그냥 괜찮거든. 그지? 2가 3보다 작아 지금.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요. 3을 곱해볼게요. 같은 양수요. 같은 양수를 곱해볼게. 자, 2에다가 3 곱하면 6 되죠? 3에다 3 곱하면 9가 되는 거 보이지? 너 6이 크니 9가 크니? 당연히 9가 크지, 그지? 자,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안 바뀌었어. 자, 이번에는요. 자, 2가 3보다 작은 거 맞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같은 수를 나눌 건데요. 뭘 나눌 거냐면요. 예시 하나만 다시 들을까요? 자, 2가 4보다 작다. 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이번엔 2로 나눌 거예요. 같은 양수로 나눌 거야. 2는 양수잖아, 그지? 양수로 나누면 얘들아 2 나누기 2 하면 뭐야? 1이지. 너 나누기 되고 있지? 자, 4 나누기 2 하시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얘들아 1이 커 2가 커? 당연히 2가 1보다 큰 거죠.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 2는 양수죠. 같은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외워야겠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바로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하나만 외우면 돼. 3번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부등호 방향이 다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바뀌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3번이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 덩어리.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같은 수를 여기서는요. 여기 같은 수는요. 음수를 더하거나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빼거나 양수를 빼거나 안 바뀌었어. 그지? 더하가 빼거나 할 때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안 바뀌어. 근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요.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샥 뭐예요? 부등호 방향이 샥 바뀌어요. 진짜요? 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2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일정한 값 마이너스 3인데 음수를 곱할 거야. 음수를 곱해볼게. 자, 좌변에 음수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3 곱하세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되지? 자, 3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봐.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 6이 크니 마이너스 9가 크니? 당연히 마이너스 6이 크지. 어머 선생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얘들아 이거 뭐야? 수직선이야. 수직선에 여기가 지금 0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거 아니야. 맞아요? 얘들아 이쪽은요. 1, 2,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크죠? 이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작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이 마이너스 6은요. 예를 들어 쭉 갔을 때 마이너스 6이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9는 어디 있겠어? 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6이 더 큰 거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이 더 크다.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네요. 음수를 곱했더니 뭐가 됐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좋아. 그 다음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2는 4보다 작다. 맞죠? 맞아?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같은 음수를 나눌 건데 나누기 마이너스 2 할게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되죠. 4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되죠. 돼요? 자,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마이너스 2가 큰 거야? 여기 봐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관계가 여기 있네요. 당연히 부등호는 어느 쪽으로 벌려줘야 돼? 이쪽으로 벌려줘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가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큰 거지? 자, 마이너스 1이 큰 거예요. 그래요? 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자, 그럼 이제 외우는 거야. 뭐라고? 이제 외웠어. 이해는 했잖아.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 결국엔 음수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방향이 바뀐다고. 근데 주의해야 돼. 같은 음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안 바뀌어. 더하거나 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곱하거나 나눌 때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래? 음수 딱 써봐. 음수를 곱하거나 뭐 할 때? 나눌 때. 그때만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풀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